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합동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 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감소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규모에 따른 건설 현장, 피임사고 예방 중심의 제조업, 위험 수준에 따른 화학사업장 밀착 중점 관리를 시행하고 배달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주체 간 협업 및 연계를 통해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감독을 시행합니다. 그 외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사업장이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지원하며 민간 산재 예방 기관의 기술 지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장애인 신규 고용 촉진 및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및 고용 의무 전면 적용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의 정책 과제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취약한 일자리 상황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 교원, 미공개 인력 등 장애인 전문 인력 양성 기회를 확대하고 비대면 및 디지털 분야와 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정부가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업을 발굴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 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 베스트 HR기 사업을 공동으로 공고하고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어 사회 전반의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직장 구성원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하여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확산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전반에 걸쳐 심사 지표를 개선하여 정비하고 중소기업 지표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부문 566개, 민간부문 758개로 총 1324개 기관을 인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IT 및 게임업계 개발자 영입 경쟁이 불붙자 네이버가 비전공자 공채 신설과 정기적 경력 공채라는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개발자 채용 문호를 대폭 넓히는 것이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며 엇갈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개발자 신규 채용 규모를 역대 최대인 900여 명으로 정했다면서 신입 공개 채용을 연 2회로 늘리고 비전공자 채용 및 육성 트랙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달 초 경력자를 뽑는 월간 영입 프로그램도 4월부터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비전공자 채용 육성 트랙을 신설하는 데 주목했는데 이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등 개발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IT 개발자로 자질이 있으면 선발해 개발자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코딩 실력은 부족해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보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채용 및 육성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인턴십 과정을 통해 배우고 정식 채용 기회를 얻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중소개발사 관계자는 개발자가 5년 이상 한 회사에 머무르지 않는 업계 분위기에서 인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다며 채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가 시발주 공사 현장 일용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휴수당이 일용직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 5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안정감과 여유를 얻었다고 호평하고 있으며 현장에 젊은 피가 유입될 수 있는 계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주 1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되는데 일주에 15시간 일한 일용직 노동자가 다음 주 근무도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들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등이 보편화돼 있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건설 일자리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시가 발주한 봉사 현장에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도입하고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6개월 동안 시행한 결과 지급되는 주휴수당 비용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월 평균 근무일수 또한 11일 이상으로 3일 가까이 늘어 노동자의 장기간 근무를 촉진해 공사 품질을 높이고 근로안정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인터넷 은행 중 최초로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성과 분배에 대한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카카오가 인수한 엑셀게임즈 노조도 처음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 규모 중 가장 크며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8.3배 늘어난 1136억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최고 실적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에 대한 보상 문제가 불거졌고 이로 인해 현재 결정된 보상에 대한 기준 확인과 회사의 성장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조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엑셀게임즈 노조도 지난해 7월 설립 후 처음으로 단체 협약 교섭을 마무리했으며 단체 협약 주요 내용으로 근무제도 개편, 전환 배치제도 개선, 특별휴가 신설, 양육휴가 확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회사에 대한 직장인들의 평가가 5명 중 3명꼴로 회사에 실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직장인 64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직장생활 변화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3.0%가 원래도 별로였지만 여전히 혹은 더욱 별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답했으며 전에는 회사를 괜찮게 평가했지만 코로나19 이후 크게 식었다는 응답도 28.6%를 차지하는 등 61.6%의 직장인이 회사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이전과 달리 회사를 좋아하게 됐다는 응답은 26.6%, 원래도 회사를 좋아했지만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11.8%에 그쳤습니다. 회사에 대한 실망감은 중소기업에서 특히 크게 늘었는데 부정적 응답이 69.7%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직장인은 긍정적 변화 응답이 부정적 변화 응답을 소폭 앞섰고 공기업 직장인은 긍정적 변화 응답이 44.0%로 절반 가까이 나타나 변화 평가가 긍정적으로 기운 유일한 응답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들이 코로나19 이후 회사에 실망하게 되는 주된 이유로 직원의 안전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답변이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보완됐습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9년 9월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행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가해를 한 경우 이를 제재하기 어렵고 처벌 규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이런 점들이 일부 보완될 예정인데 개정법에서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과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해 최대 10년 6개월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새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일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형을 선고하고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양형위는 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대폭 높였습니다. 근로자 사망 시 법정형은 징역 7년까지로 정해졌으나 실제 선고형은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양형위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유사사고가 반복되는 경우 5년 이내 재범인 경우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기본 형량은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높아졌는데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형법에서 3년 이하 징역이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